저는 61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젊은 시절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었고 40 중반 이후로는 회사의 납품업체 관리 일을 하며 꾸준히 일했습니다. 큰 돈을 번 적은 없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만 하며 살다가 작년 봄 정년을 맞았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케이크 위 초를 꺼뜨리던 그날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이 떠져도 출근할 곳이 없었고 식탁 위엔 신문과 혈압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쉴 자리를 얻으면 편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뉴스를 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AI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뉴스 앵커는 말했습니다. AI가 만든 그림, AI가 쓴 소설, AI가 만든 영상이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 세상 좋아졌구만. 그러나 그 말에는 묘한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AI로 돈 버는 법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손에 카메라를 쥐지 않아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목소리를 만들고 편집까지 전부 AI가 대신합니다.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듯한 그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열정이 일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조용한 숨소리 너머로 머릿속엔 계속 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AI 유튜브로 월 1,000만 원 버는 법. 1,000만 원이라는 단어가 현실감 없이 들리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이 공허함 속에 갇혀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모니터 앞에서 AI 영상 만들기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뜨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화면을 분할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무료 툴이에요. 썸네일은 이렇게 만드세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들의 빠른 손놀림과 자신감이 이상하게 부러웠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AI 공부 좀 했어.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 하니까 신기하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이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멀리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썼습니다. AI 유튜브 시니어도 할 수 있을까?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사람처럼 긴장해 있었다. 마우스를 쥔 손끝이 조금 떨렸다.
오래된 모니터 속 커서가 깜빡이고 낯선 단어들이 쏟아졌다. 프롬프트, 렌더링, 텍스트 투 비디오. 한 줄 한 줄이 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그 벽을 넘기로 결심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새벽을 맞이한 이유가 생겼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그는 영상 제작 강좌를 반복해서 틀었다. 따라하려 했지만 손은 자꾸 엉켰다. 메뉴를 잘못 눌러 영상이 사라지고 저장하지 않은 파일이 증발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같은 버튼을 눌렀다. 다시 영상이 사라져도 또 눌렀다. AI가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말이 처음엔 허무맹랑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젠 그 문장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도구는 복잡했지만 그의 마음은 단순했다. 배우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 점심 무렵이 되어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모니터 안에서 글자가 영상으로 변하는 걸 바라보며 마치 마법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린 시절 흑백 텔레비전에서 컬러 방송을 처음 봤을 때와 비슷한 충격이었다. 글을 입력하면 화면이 바뀌고 목소리가 나오고 배경음이 깔렸다. 그것은 기계가 만든 세상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손끝이 만든 결과였다.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다. 이번엔 조금 더 능숙해졌다. 대본을 써서 AI에게 입력했다. 어설픈 문장들이 영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도시의 풍경과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다시 시작할 용기. 그 문장을 만든 건 AI였지만 그 의미를 이해한 건 그 자신이었다. 며칠 뒤 첫 번째 영상이 완성되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퇴직 후의 하루. 화면에는 차 한 잔, 노을, 그리고 고요한 음악이 흘렀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그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그가 만든 것은 단지 몇 초짜리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의 공백이 담겨 있었다. 밤이 되자 화면 속 숫자가 깜빡였다. 조회수 17. 작은 숫자였지만 그 숫자는 그에게 세상과 다시 연결된 증거였다. 누구인지 모르는 17명이 그의 이야기를 봤다는 사실 하나가 그를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새 영상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다음에는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다. 오래된 카메라, 낡은 공장, 혼자 사는 노인의 손 같은 장면들을 떠올렸다. 그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천천히 쌓였다.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컴퓨터 앞에 그는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었다. 단축키를 외웠고 음성 톤을 조절할 줄 알았다. 자막의 길이를 맞추는 감각도 생겼다. 화면 속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는 그 소리에 익숙해졌다. 그것은 인공지능의 목소리였지만 어느새 자신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퇴직 이후 단 한 번도 설레지 않았던 가슴이 다시 뛰었다. 손끝에 남은 따뜻한 감각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알았다.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보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감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세상은 변했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길이 있다는 걸. 그는 컴퓨터를 끄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화면이 꺼지자 방 안엔 어둠과 조용한 자신감이 남았다. 그날 그는 늙은 초보자에서 창작자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초겨울이 되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하루는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컴퓨터를 켰다. 어제 렌더링이 끝난 영상을 확인하고 썸네일을 수정하고 제목을 다듬었다. 화면 속 채널 이름 옆에는
구독자 213명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처음엔 단 한 명도 없던 그곳에 이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작은 숫자였지만 그의 세상에선 그것이 기적이었다.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간 지 2달이 지나고 그는 벌써 13개의 영상을 만들었다. 주제는 모두 시니어의 삶이었다. 정년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간 경비원, 폐지를 줍는 노부부, 손주를 위해 스마트폰을 배우는 할머니. AI가 만든 영상 속 목소리는 따뜻했고 화면은 잔잔했다. 그는 그 목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다. 젊은 시절엔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의 콘텐츠가 되어 있었다. 하루는 낯선 알림이 도착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손을 떨었다. 그동안 잠 못 이루며 배운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수익 창출 승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의 현실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첫 광고 수익이 들어왔다. 금액은 38,000원. 작은 돈이었다. 그러나 그 돈은 인생의 새로운 증거였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첫 월급을 받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봉투 안에 담긴 돈보다 내가 해냈다는 감정이 더 중요했던 시절의 그 기분이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그는 영상을 더 자주 올리기 시작했다. 편집은 여전히 느렸고 때로는 렌더링 도중 오류가 났다. 그러나 그는 짜증 대신 집요함으로 버텼다. 배경음 하나를 고르기 위해 하루를 쏟았고 썸네일 한 장의 색감을 맞추기 위해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표정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영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이런 영상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60이 넘어도 이렇게 멋질 수 있군요. 그는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댓글을 읽었다. 하나하나가 힘이 되었고 그 단어들이 그를 다시 세상 속으로 끌어올렸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채널 분석 화면을 열었다. 한 달 수익이 102만 4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숫자를 3번이나 확인했다. 현실감이 없었다. 작은 인쇄소를 접고 정년 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영상을 만들어 월 100만 원을 벌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다시 세상 속으로 던진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다. 그 불빛들 중 하나가 자신의 영상에서 켜진 스크린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을 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예전처럼 거칠었지만 그 거친 손끝이 이제는 꿈을 다루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기적은 기술의 힘이 아니라 다시 배우고자 한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나이를 핑계로 멈추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시작을 두려워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모니터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다. 그 빛은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세상과의 연결은 그가 손가락으로 눌렀던 업로드 버튼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그 단순한 클릭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 성공의 그림자는 언제나 시선을 불러왔다. 그의 채널이 구독자 3,000명을 넘어서자 이웃과 친구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취미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 중엔 미묘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한다고? AI가 다 해주는 거면 그게 무슨 일인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았다.
말보다 영상이 더 많은 것을 증명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컴퓨터를 켰다. 이어폰을 꽂고 화면을 바라보며 대본을 썼다. 대사는 없었다. 대신 문장마다 자신의 체온을 담았다. 노년의 외로움, 잊힌 노동, 늙어도 여전히 배우려는 손의 떨림. 그 모든 것을 나레이션이 대신 말했다. 세상은 그가 늙었다고 했지만 AI는 그의 나이를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손을 빌려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인정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영상이 퍼질수록 비난의 댓글도 늘어갔다. AI가 대신 다 하는데 무슨 실력이냐. 돈맛을 본 노인네의 욕심이라는 말들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다. 밤마다 모니터 앞에서 댓글을 읽다가 눈을 감았다. 세상이 그를 평가할 때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분투하던 시절, 그때와 똑같은 싸움이었다. 그는 이내 깨달았다.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력하는 사람을 비웃는 건 언제나 쉬운 일이었다. 그는 다시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손끝의 감각이 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영상의 주제는 더욱 단단해졌다. 은퇴 후에도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기계와 함께 걷는 노년, 잊힌 이름들의 기록. 그의 영상은 이제 단순한 수익을 넘어서 메시지가 되었다. 조회수는 더디게 늘었지만 구독자들은 그를 기다렸다. 가끔 카페에서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걸 보았다. 빠른 편집, 자극적인 음악, 화려한 자막. 그 반짝임 속에서 그는 오히려 고요함을 택했다. 느린 호흡과 정직한 문장, 그리고 한 장면의 여백. 그것이 그의 언어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시니어의 이야기는 젊은 세대의 시간보다 느리지만 그 속엔 삶이 있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그의 채널을 구독한 한 사람이 메일을 보냈다. 저도 60대인데 영상을 보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 한 줄을 읽으며 그는 오래전 자신을 떠올렸다. 퇴직 후 허공을 바라보던 그날의 자신. 그 어둠 속에서 시작된 불씨가 이제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수익은 어느새 월 1,000만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 숫자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세상이 자신을 늙은 사람으로 보더라도 그는 여전히 창작자라는 사실이었다. 세상의 시선은 그를 규정하지 못했다. 화면 속에서 AI는 여전히 그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빛이 천천히 번지고 장면이 완성될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다. 밤이 깊어지자 모니터 불빛만이 방안을 채웠다. 화면 속 재생 버튼이 천천히 깜빡였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불빛은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커서를 움직였다. 업로드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또 하나의 그의 이야기가 세상으로 흘러나갔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공기가 풀리고 창문 너머로 새들이 지저귀었다. 컴퓨터 옆 작은 화분에 새싹이 돋아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화면 속에는 그가 올린 최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을 넘어섰고 구독자 수는 10만을 앞두고 있었다. 숫자는 더 이상 그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모든 숫자 뒤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질 뿐이었다. 한때 텅 비었던 그의 하루가 이제는 분주했다. 아침이면 촬영 자료를 정리하고
점심엔 대본을 다듬고 저녁이면 영상의 자막과 음성을 확인했다. 그는 이제 퇴직자가 아닌 창작자로 불렸다. 메일함에는 협업 제안이 쌓였고 광고 문의도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부분의 제안을 거절했다. 세상이 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다시 쓰고 만들고 살아있다는 실감이었다. 그는 종종 자신이 만든 초기 영상을 다시 보았다. 서툴고 어색한 화면, 깨진 목소리, 비뚤어진 자막. 그러나 그 안에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화면을 바라보던 그는 눈을 감았다. 그때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걸 딛고 일어섰던 순간들이 한 장면처럼 스쳐갔다. 저녁 무렵 그는 산책을 나섰다. 동네 공원에는 어린아이와 손주를 데리고 나온 노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노을이 퍼졌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오래전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 그때 멈추지 않길 잘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책상 위엔 새로 완성된 영상 파일이 있었다. 제목은 늙은 창작자의 봄. 화면 속에는 피어나는 꽃잎, 커피잔 위로 올라오는 김, 그리고 창문을 여는 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AI가 만든 음성이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열정은 다시 태어난다. 그 문장은 그가 직접 쓴 것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한 고백이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그러나 그의 방 안엔 여전히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 속 그래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익의 곡선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다시 오르는 곡선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모니터를 스쳤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어루만지듯이.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성공이란 숫자나 돈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는 것을. 젊은 날엔 돈을 벌기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삶을 기록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 차이를 이해한 지금 그는 그 어떤 부러움도 느끼지 않았다. 모니터를 끄자 방 안엔 고요가 내려앉았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인쇄소의 잉크 냄새도, 병원 복도의 불빛도, 그리고 새로이 열린 세상의 온기도 섞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은 소리 없이 방 안을 채웠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AI가 준 도구는 단지 계기였을 뿐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여전히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